뭐 헌법의 60조 그 정신 60조입니까? 60조입니다. 60조 2항이죠. 국회의 어떤 비준권 이것에 문제가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는 자체가 논쟁거리인데 이제 소파에 근거해서 또 주한 미군이 미군의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런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주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야당과 이런 국민들의 그 입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걸 더 주장하는 것이고 어떤 그 좀 부차적인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국회 내에서 청문회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포함한 동의 절차들 이런 것들이 밟아지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문제의 이제 그 근원이 북핵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사드의 배치 결정까지 왔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나눠서 우리가 조금은 나눠서 이 성격을 좀 규정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누구의 이해인가, 누구의 이해관계인가,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철저한 것일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겠죠. 우선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만 놓고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핵으로부터 더 많은 한국의 국익을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목적이 남한의 우리 한국의 군사적인 어떤 목적 이런 것보다 더 지배적이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김종대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사드가 군사적 유용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군사적인 북핵과 관련한 군사적 유용성들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할 때 미국의 그 MD 이런 것들 속에서 한국이 편입되는 이런 과정이라는 그 평가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더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주 군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민 사회의 어떤 그 비판, 비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유용성 그 자체라도 있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됐던 킬체인이라든가 패트리어트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한 어떤 그 KMD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다르게 전개된 사드가 이렇게 군사적인 유용성마저 떨어진다고 할 때 뭐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이런 그 장치라고 할 때 이렇게 엄청난 국론의 분열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말 그대로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배치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이제 갈등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되게 이제 하나는 북핵 공조 체제의 균열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특히 경제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일정한 보복 뭐 이런 것까지 우려하고, 또 그런 것이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의 국익 이런 측면에서 그 뭐 북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또 그렇게 제재 일변도로 해야지만 옳은 거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병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그동안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해서 북핵에 대해서 제재하고 압박하려고 했던 이런 정책의 일관성과도 굉장히 충돌되는 이런 모순된 이런 그 정세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이제 온당한가, 이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차도 굉장히 허술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야기한 정세의 결과로 나타난 정세들, 이런 것들도 그렇게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되고 있지 않고,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우선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그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가 없어도 동북아시아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이 양 측면에서의 그 지위, 뭐 이런 것들은 미국과 중국의 그 양강의 어떤 대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요인들은 있잖아요. 물론 작게는 뭐 역사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가 없어도 언젠가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국제 질서의 어떤 갈등, 충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견돼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북핵하고 사드가 가장 난이도 높게, 인화성 높게 던져졌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우리 민족이 덜 준비된 상태 속에서 양강 중심의 그런 국제 정치에 지금 그냥 끼어들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핵심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고, 특히 이제 한반도 비핵지대화 비핵화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상태 속에서 미중 양강의 어떤 국제 질서 재편 노력에 우리가 임했다면 훨씬 우리 민족의 그 운명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그런 그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의 그 핵 개발 과정들, 그리고 미사일을 포함한 고도화 과정들, 이런 것들은 민족사적으로 그냥 용인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고 또 미사일과 더불어서 이것을 고도화하는 과정 자체가 옳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 민족사적인 어떤 운명, 이런 아주 중요한 정세 속에서 이게 이런 그 행위가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족한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이런 그 여건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북핵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 대화를 통해서 풀자, 이런 것들이 우리 정권 시절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 때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풀려나가면 어느 시점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풀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우린 기대했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남과 북의 대결 모드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조성이 되었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권과는 좀 다른 통일 정책에 접근 가능성이 보이면서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뢰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도 또 뭐 통일 대박 이런 것들도 다 공허해지고 다시 대결로 돌아오면서 이 문제를 우리 손을 떠나는 북핵 문제를 푸는 과정들 비핵화하는 과정들을 우리 손을 완전히 떠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양강 중심의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 그냥 내맡겨져 버리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우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 지금이라도 북핵 문제를 푸는 이런 과정에서 특히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결주의적인 이런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주 신랄 같은 그런 숨통을 다시 열어야 되고 그 숨통을 이렇게 자꾸 확대해 나가면서 남북 관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북핵 문제를 푸는 이런 과정들이 남의 나라의 손에 내맡겨지는 게 아니라 더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푸는 이런 과정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크게 한 방을 해결해 가지고 푸는 방법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리얼 옵션 어프로치처럼 조금씩 예를 들면 남북 관계를 조금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축적 속에서 북미 관계를 조금 발전시켜 나가고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북미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북핵의 동결 이런 거하고 사드 문제하고 이것을 같이 풀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문제하고 북미 관계의 개선 이런 문제를 완전히 풀어보는 이런 과정으로 가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전제는 남북 관계가 먼저 개선돼 나가고 아주 작은 신랄 같은 구멍이라도 좀 더 확대돼서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당장 재개되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개되는 이런 과정들이 선행돼야지만 그나마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흘러간 레코드처럼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다시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전제는 저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그냥 전략주의적인 어떤 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핵에 대해서 마치 용인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했던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넘어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국면 자체가 북핵이 그냥 개발되는지 안 되는지 모호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미사일과 더불어서 아주 초기적인 과정에 있는 것 이런 단계는 좀 넘어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적인 위험성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것이 또 잘못 불붙었을 경우에 한반도 전체의 평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 정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북의 핵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용인될 수 없다.
이런 비핵화의 어떤 확고한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상태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다시 발전시키고 재개시키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북미 관계로 좀 개선해 나가는 이런 그 과정을 열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끝으로 우리 당의 그 전략적 모호성,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핵 문제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건지 핵을 용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드 문제도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하게 해도 크게 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북의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만큼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할 때 북핵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사드 문제도 분명하게 반대할 때 이 북의 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우리가 동시에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정립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좀 분명하게 가져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좀 있어서 저도 좀 아쉽긴 한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김종인 대표를 직접 만나보시고 좋습니다.